끊이지 않고 있는 독재 논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독재자의 후예에 대해서 발끈했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또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찾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과 한국당이 왜 독재자의 후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또 북한 대변인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터주기, 도와주기. 이 하니까 자꾸 이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것도 그걸 발끈하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정면 반박한 건데 청와대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연일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한다면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답변을 가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맥주 회동에 이어 어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사과 등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복귀 조건을 두고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독재 논란이 지금 정가의 이슈다. 제가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거슬러 올라가려 봤더니 한두 끝도 없어서 네.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거꾸로. 자, 맨 마지막 최근 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지시나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네. 또 아니라는 거고. 네. 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당시 동영상을 보면 예.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실소를 터뜨리는 좀 머뭇머뭇거리죠.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지시라는 단어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좋아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좋아요. 같고요. 그럼 지시라는 비속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우리는 네. 본질이 아니니까 빼자고요. 예, 아예 그리고 그 제가 논란 봤을 자체를.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공기가 터지는 과정에서 좋아요. 말을 예, 하다가 예. 그렇게 그런 들릴 얘기도 수도 있고 있는. 예, 근데 이제 내가 대변인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대변인 지시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예. 그 문구를 보고 여기도 지금 대변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예. 그래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다라는 형태로 인용의 형태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인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그걸 언급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 인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없어요. 예, 대변인이라는 그 비유를 적극적으로 좋아요.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 대변인의 지시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아예 본질이 아니니까 빼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유의미한 거예요. 네, 그럼 그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독재자의 후예라고 황교안 대표를 콕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5.18에 대해서 다른 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예. 대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서 그 표현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지목한 표현은 한 거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재인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이니 김정은 대변인인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걸고 넘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그 전에 독재자의 후예 소리 듣기 싫으면은 5.18 망언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징계를 명확히 좀 한국당이 선을 탁 그었으면 네. 논란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도 물론 그렇게 끊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필요한 일이 아니죠. 의원직 제명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는 제명 처분이 떨어졌다가 의원들끼리 표결을 해야 되는 그 절차를 아직까지도 소화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 좀 전에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그 5.18 특별법을 제정했던 그 당의 후신이다. 예. 뭐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도 상당히 논란에 비해서 늦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지금까지의 어떤 느린 처분이라든지 느린 진행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가? 독재자의 후예 아니다 나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독재자의 후예 그건 누구 얘기지? 이렇게 여유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좋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핑퐁하듯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막말 공방으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오늘 저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시청자들한테 요 설명을 좀 어떻게 해주실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네. 이른바 그 독재라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독재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고, 네. 현 정권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이 독재자의 후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자, 그럼 사실은 현 이 정부에서 독재 프레임에서 서로 얻는 게 뭐예요? 네, 현 정부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분명하게 독재자의 후예라고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고, 보면 유인하는 프레임인데 예. 이제 문제는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딱 떨어져서 돋보인다라는 게 문제가 있겠고, 청와대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몰았다기보다는 예. 그 워딩이 또 특별히 두드러져서 다른 부분들을 가리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쨌든 예. 독재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사실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좌파 독재라면 자유한국당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다른 데서 5.18 그렇죠. 기념식을 예. 본인들이 열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저런 원내대표의 호프 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독재자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내가 싫어하면 독재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고, 제가 나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독재다. 이 프레임이군요, 결국은.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가 예. 독재냐 민주주의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민생을 예. 민생을 정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맞아요. 좌파 우파도 거기서 나옵니다. 우파적인 해법이 있고 좌파적인 해법이 있는 것이죠. 아하.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실 그 좌우파 진보 보수 간의 해법 경쟁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큰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네.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과잉된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완전히 무시해야 될 적, 혹은 이제 완전한 아군, 이런 이분법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국민들이 얼핏 제3자, 방관자로 보이지만 결국에 투표라든지 또 선거를 통해서 예. 민주주의에 참여해서 또 결판을 내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김수민 평론가가 저보다 이 민심을 읽어내는데 저보다 한 수위네요. 민생이 중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파 독재도 인정하지 않고 우파 독재자의 후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해법이 다를 뿐인데, 제시하는 해법은 와닿질 않고 서로 좌파니 우파 독재니 서로 독재 놀장만 하니까 와닿질 않는 거네, 국민들. 국민들은 뭐 어떤 양비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격차는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국민들은 이제 진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닌 이상 5.18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청와대 언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국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예. 문제는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조차도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얘기하고 있고, 맞아요. 5.18이라는 건 분명히 20여 년 전에 정리가 국가적으로 된 그런 사안인데 예. 자꾸 끄집어내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럴 시간에 좀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또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이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독재 논란 때 아니고 뜬금없고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 독재 논란 이거 정치적인 이 싸움일 뿐이지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정리 어느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일은 5.18과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니 5.18이 그런 민주화 부분을 좀 운동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하지 않죠. 예,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론 난 거 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예요. 그죠? 네.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깊이 있는 해석들을 계속 해가면서 그러게요. 네, 재조명하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해석과 계속해서 재조명과 평가와 기념하고 추도하고 할 네. 거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왜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자꾸 싸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봅니다. 좋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제 판단을 해주시겠죠. 요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그 이른바 버닝썬 승리 사건에서 그 등장했었던 경찰총장님, 네.
예. 알고 봤더니 윤모 총경. 예, 알고 봤더니 총경의 경찰서장을 총장님이라고 그랬더만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하고 연락을 주고받죠? 3월 15일 조사 전에 3월 11일 경이죠. 예. 메시지를 보내서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자라고 원래 제안했다. 아는 사이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윤 총경이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했었으니까 잘 나가는 경찰이었군요. 어느 정도는 뭐 굉장히 좋은 경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고 좋아요. 또 예. 그때 인연을 맺었던 이모 선임 행정관하고 접촉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만났는지 예.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네.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왜 수사를 앞두고 예, 예. 그런 접촉을 시도했느냐 여기까지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뭐 저 민감용 경찰청장이 뭐 또 등장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건 또 뭔 얘기예요? 그건 좀 다른 자리인데요. 예. 민감용 경찰청장하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저녁 모임을 예. 윤 총경이 주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그 날짜는 3월 말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경찰청장을 포함한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래서 뭔가를 또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그 회동은 성사됐습니까? 무산됐습니까? 네, 그건 민 청장이 해명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부적절해 보여서 성사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본인도 그 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었다라고 그래요?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른바 문제의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그 의혹으로 연결고리로 지목당했던 윤 총경은 어떤 관계예요? 일단 뭐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고 단순히 가까우니까 그렇게 서로 뭐 네. 저 카톡 문자 주고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관계.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이 사건에서 이모 선임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고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제 기억에 딱 그 시점에 민가병 경찰청장이 국회 나가서 네. 김학의 동영상에 저도 봤는데 육안으로도 그거 맞던데요? 이 발언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시점이 딱 그 타이밍이던데요? 네, 그리고 이모 선임 행정관이랑 누구죠? 윤총경. 예, 윤총경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예. 민감용 청장의 그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하셨다. 그리고 예. 또 세게 했어야 된다. 선임 행정관 쪽에서는 좀 더 세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어. 하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김학의 대 경찰의 구도에서는 경찰을 더 편드는 듯한 그런 대화를 또 나눈 것이 드러났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 문자 메시지를 딱 보면 청와대 행정관과 이 문제의 총경과 경찰청장이 검찰의 불리한 프레임을 짜는데 네. 서로 뭐 만나고 문자 주고받고 뭐 이런 모임이 있었네. 이러니까 검찰은 의심할 만은 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면 청와대에서는 거꾸로 예.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의 작품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또 상황이 이게 또 벌어지고 언론 있는 보도가 것입니다. 이 내밀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검찰이 흘린다고 청와대는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에 버닝썬, 김학의 사건 그리고 검찰, 경찰, 청와대가 이렇게 얽혀버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야, 요거 저 네. 국민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딱 지켜보시면 요 사람들 봐라, 요거 봐라 그러면서 딱 지켜볼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거기서 도덕적인 우월이라든지 또 이제 선명성, 개혁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면 의혹을 먼저 적극적으로 맞아요. 털어내는 그 각 기관의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게 원래 뭐 어디 가서는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타이밍하고 딱 언행들이 네. 아주 묘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요거 탁현민 행정관 왜 청와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자문회의 하고 있는데 그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네, 뭐가 제일 그렇습니다. 기억에 딱 지금 이제 눈에 띄세요? 전직이 되고 나니까 예.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이제 그날 밤에 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때 이제 한 조금 10초, 15초 정도 암전이 된 불 적이 꺼졌을 있었습니다. 때 저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이 있는데 불이 꺼져. 네. 깜깜해져요. 네. 연극처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호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국민들은 그냥 퍼포먼스 중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희 같이 경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딱 보면 아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연출이었다는 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출일만큼 남북 간의 신뢰, 정상 간의 신뢰가 있었다. 예. 15초 정도 암전을 해도 괜찮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탁현민 전 행정관의 회고였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암전이라는 게 연극에서 1막하고 2막 가기 전에 불 딱 꺼지면서 깜깜해지는 잠깐의 그 사이를 네. 암전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행사에서 암전이 있다라는 거는 세계 역사상 보기가 유례가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 때 그게 연출이었대요. 네. 야, 놀라웠어요. 근데 탁현민 전 행정관은 그 김정은이 답방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답방에 대비를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뒀다라는 또 해뒀다. 진술을 이번에 했는데 예. 그 얘긴즉슨 이제 언제든지 답방을 하면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고 예. 그 거꾸로 얘기해서 답방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오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이런 네. 뜻이군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올 뻔했다. 아, 뭐 이런 뻔했다. 또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재밌네요. 보입니다. 재밌어요. 한 가지만 더. 조국하고 유시민 정계 진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데 네. 한다고 보는 겁니까? 안 한다고 보는 겁니까? 사실 이 탁현민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예. 쉽게 믿을 수 없는 예. 네, 그런 얘기라서 탁 행정관 전 행정관이 얘기했다고 뭐 굳이 맞아요. 무게를 실을 수는 그렇기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탁 전 행정관은 두 사람의 성품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했거든요. 조국 수석 워낙 안 하겠다고 완강하다 예. 예, 이런 입장이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근데 이제 좀 열어둔 거는 개인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니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켜봐야 된다. 언급을 했죠. 뭐 근데 하나마나 소리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결국에 어찌됐든 탁 전 행정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하긴요. 네. 조국 민정수석과 지금 뭐 유시민 이사장 이 자리에 불 다 앉혀놓고 뭐 저 출마하실 겁니까 얘기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겠죠.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겉으로도 부인을 하더라도 예, 속으로는 이제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정치인들이 내 마음,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예. 마지막 질문 좀 하나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네. 저 3당 원내대표들 그래도 저 맥주도 마시고 뭐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성과는 없다 그러는데 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복귀해서 국회 정상화되는 거 5월 말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6월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6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추경도 지금 예결특위위원 새로 선임을 해야 돼서 5월 물리적으로 안 된다? 안으로는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대변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네. 급하게 추스르고 바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로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했대요, 안 했대요.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사과보다는 톤 다운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덥석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5월 내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저하고 내기하십시다. 500원 내기. 저는 5월 말이면은 자유한국당 국회 들어올 수밖에 없다에 저는 딱 걸겠습니다. 아, 김준희 네. 평론가는 6월로 넘어가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저 결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아보시자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